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원인주입니다. 2학기 개강으로 대학가 인근에선 방구하기 정쟁이 한창입니다. 월세는 오르죠. 전세는 없죠.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뭐 학교에서 떨어진 곳이라도 원하는 곳을 구하면 다행이죠. 지금 월세도 보증금도 다 오르고 있고 정부는 5만 호의 기숙사를 짓겠다라고는 밝혔지만 그것도 참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단 대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세 문제라든지 여러 정책 변수 섞여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저희와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르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0220776357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 있잖아요.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진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리 문의 주신 시청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의도 시범아파트 48평형 거주 중이고요. 상암 월드컵 7단지는 40평형 전세로, 용산 레미안 오피스텔은 30평형 월세를 임대 중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 때문에 시범아파트 매도를 고려 중인데요. 매도 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시범아파트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혹시나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 사연을 들으면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범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이고 상암 월드컵 7단지 그리고 또 용산에 용산 레미안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상태인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신 상태이고 시범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이죠. 이번 8.2 대책 나오면서 이 시범아파트 재건축 규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범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매도했을 때 양도세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 부분부터 먼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암 월드컵과 세 번째 용산 레미안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신 상태라면 그리고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이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를 충족했을 때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했을 때는 이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범아파트 부동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 시청자님께서는 전체 세 개 다 이 세 개 중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좋은 부동산들을 갖고 계십니다. 시범아파트 여의도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대장 아파트이죠. 상암 월드컵 7단지도 직주근접 좋고요. 그리고 마포 대비 가격 메리트가 돋보이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용산 오피 지금 당장은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습니다만 용산 개발에 의해서 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 아파트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 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재건축 규제 내용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속도를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로 봐서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난관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서초, 반포, 여의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또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예정된 길이 조금은 험난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이게 종종 비교가 되고 있는 강남권의 그 재건축 아파트가 신반포 3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40평대 후반이라고 할 경우에 신반포 3차의 경우에는 대략 한 25억에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이고요. 시범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쪽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뭐 10억 이상, 뭐 12억까지도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아파트가 과거 이제 몇 년 전에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 가격은 8억 후반대, 뭐 9억 정도로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감이 뭐 완전히 무산이 됐을 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순수하게 이 주택의 그 실거주 가치로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아파트였는데, 이 신반포 3차가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죠. 환경 영향 평가까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됐을 때 27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향후에 시범 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을 쫓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앞으로 좀 험난해질 겁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난 인내할 수 있다. 내 거주용 부동산으로서 좀 굳건하게 지키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좀 지겹다. 뭐 최근 몇 년간 꽤 많이 올랐고 이때쯤은 차익 실현해갖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싶다. 매달 뭐 월세를 받는 상가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선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뭐 팔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는 좀 성향에 따라 나뉠 것 같은데요.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냐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이 예정이 돼 있어서요. 언제든 저희는 늘 여기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실전부동산 고건데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아, 네. 여기는 저기 강명 재개발 구역이에요. 2구역이거든요. 네. 2구역인데 올 하반기에 11월에서 12월 좀 돼서 그 임원회가 있대요. 관리처분 임원회를 있고 내년 봄쯤 되면은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사를 알겠습니다.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제가 다시 재입주를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목소리 잘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광명 2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네. 광명 2구역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진행 상태가 관리 처분을 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네네. 예. 내년 봄이면은 이사를 가야 된다고. 예, 내년 봄에 뭐 이주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신 거고요. 근데 지금 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요. 제가 다시 재입주를 하고 싶은데, 예. 한 3억 정도로 돈을 더 내야 되거든, 우리가요. 분담금이. 예. 근데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예. 조금 있는 돈으로 어떻게 그냥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뭐 그 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 예산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한 3억 정도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예. 그럼 추가 분담금이 3억 정도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청자님께서 마련하실 수 있는 순수한 내 현금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주금하고 좀 더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이주비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요? 네네. 2억 5천. 그럼 한 5천 정도가 비는 거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이주비는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돌려야 될 돈이니까. 주셔야 되는 돈이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 광명 2구역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뭔가 투자를 통해서 내 재원 마련을 하고 다시 이 광명 2구역에 이제 입주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거고 그 사이에 네, 돈이 그렇게 하고 돈 싶은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 집을 따로 그냥 전세를 끼고 예. 집을 조그만 하나 사놓고 예. 어디 그냥 시골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런 마음이 예. 그냥 본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은 일단
내가 이 광명 2구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타당한 지금 계획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광명 2구역, 뭐 광명동뿐만 아니라 뭐 철산동, 하안동, 이 광명시 쪽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기도 이게 도심권 재개발 지역으로서 단지도 크고 뭐 유명한 곳입니다. 앞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곳이죠. 그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뭐 하단 쪽으로는 광명 역세권 개발도 계속되고 있고 뭐 종합병원도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고 계셨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요 생각을 하신 거는 일단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좀 그 2주 기간 동안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 몇 년 사이에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드릴게요. 이제 지금 시골 가시는 거를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시골에 뭐 어디 뭐 연고지 두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뭐 시골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쵸. 시골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시골에 돌아가서 사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7호선 타고 조금만 서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부천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뭐 이 부천 관련된 사연이 뭐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부천 지역은 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셨어요. 아직. 굉장히 네네. 뭐 지척에 두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부천 지역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그러니까 몇 분이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세 사람요. 세 분이요. 네네. 세 분이서 거주를 하신다면은 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소형으로 타이트하게 뭐 사신다면 20평형대도 뭐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내 재테크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천 지역에 부천 상동이나 중동에 20평형대 중반으로 찾아보신다면은 한 2억 5천대도 잡으실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왜 거기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일단 단순히 현재 가격이 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계속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만 무지하게 올랐다는 것이죠. 전세가 비율이 거의 뭐 7, 80% 이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조 자체가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천하고 이 광명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현재 광명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주 수요가 뭐 한 4, 5년 정도 뭐 지속이 된다면 이 지역의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기간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부천 자체가 일기 신도시로 나이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부천도 리모델링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딱 그때쯤 되면은 시세 차익 보면서 팔기에 적합한 시기가 몇 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뭐 시골까지 멀리 가실 생각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아무리 연고지가 있어도 지금 연세 드신 상태에서 시골 가서 사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 부천에서 한번 좋은 곳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든 동네였는데 좀 이주하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문제 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속도 좀 올려볼게요.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질문 함께 만나보러 떠나실게요. 자, 올해 3월 개포동 재건축단지 인근에 매매가 5억 원의 신축 3룸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번 강남 재건축 규제가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하셨는데 뭐 개포동 재건축 정말 강남 재건축 산 증인이자 역사자 뭐 표본이다 이런 수식어 정말 화려하던데 이분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도할까요? 예, 개포지구 재건축단지 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뭐 강남 재건축의 뭐 핵심으로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집중포화를 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포단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넓은 단지 중에 상당수가 벌써 결승선을 통과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개포 2단지, 3단지 뭐 작년도에 분양을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그러니까 4단지가 조금 빠르죠. 뭐 관리처분 인가 통과한 상태이고 1단지도 발맞춰서 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포 시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보통 뭐 최근 들어서 이 개포 재건축 단지 인근에 투자를 하시는 지역이 아마도 뭐 정확하게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동소이 할 겁니다. 이 개포 재건축 단지 바로 옆에 이쪽 블록 어딘가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이게 재건축 과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건축 진행에 따른 주변 토지 시세 상승 그 효과를 충분히 앞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별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볼게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40평형 거주 중이고요. 강남의 2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투자 중입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대상인데 다시 매도한 후 그냥 강동구 중소형 아파트로 이주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지금 상황인지라 다 그냥 매도하고 떠나시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게 근데 맞는 방법인가요? 저라면 지금 상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상태고요. 네.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송파하고 강남에 뭐 주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둘 다 투기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팔았을 때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3주택자 이상인 분이 아니라면 뭐 투기 지역에 뭐 어떤 주택을 매도하셨을 때 당장 양도세 중과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4월 이후에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의하신 그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강남 오피스텔에 현재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일단 강남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 강남 오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이신 거죠. 이거를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 막 재건축이 활발하게 공론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첫 발을 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보시면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송파권에서 사업성 굉장히 좋은 단지 중에 하나고 세대 수도 많습니다. 뭐 그 재건축 사업성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있죠. 9호선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언제라도 매도를 하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강남 오피스텔 5년만 뭐 의무 임대 기간 채우시면 되니까 앞으로 이 선수촌 아파트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시면서 더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시점에 파시는 전략.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잘 지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뚝하니 중심축 잘 잡으시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 사연도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나가고 있는데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19평형 월세 임대 중인데요. 상계주공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아예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고민 좀 해야겠죠. 과연 상계주공 10단지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예, 상계주공 10단지. 그러니까 요즘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뭐 임대사업자 세제 관련해서 문의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앞선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계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 소형 평형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북 아파트 중에서 뭐 임대사업하기에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2주택자가 되시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상계주공 10단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때 약간의 제약사항이 의무 보유기간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5년의 임대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4, 5년 정도 시간이 흐를 때쯤에는 이 10단지도 또 역시나 재건축의 그 대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쯤 잘 보유하시다가 월세 받으면서 잘 보유하시다가 매도하는 전략으로 바꾸신다면 가장 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놓으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숨가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도 챙겨드릴게요. 8일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S레뉴 빌딩 14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02-564-1879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레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